캘리포니아주가 사람의 시신을 퇴비로 만드는 장례 방식을 허용했습니다. 오는 2027년부터 시행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영업 중인 핸드폰 매장에 강도들이 들이닥쳐 핸드폰을 강탈해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노인의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1년 이내에 치매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7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드라마 퀀텀 리프에서 한국계 배우 레이먼드 리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레이먼드 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번 배역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하는 감기약으로 닭 요리 챌린지에 대한 위험성이 경고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약물 남용과 폐 손상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죽은 사람을 특수용기에 넣어 퇴비로 만드는 친환경 유해 처리 방식을 2027년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오리건주 등 다른 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유해를 퇴비로 처리하면 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환경 친화를 위한 목적이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간 퇴비화. 시신에 나무 조각이나 집, 약초 등을 함께 넣고 미생물을 이용해 30일 정도 시신을 자연 분해한 후 거름으로 만드는 과정을 뜻합니다. 생소한 단어지만 이미 워싱턴주는 지난 2019년부터 이를 장내에 도입한 이른바 퇴비장을 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퇴비장을 오는 2027년부터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매장이나 화장의 경우 탄소 배출이나 화학물질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보다 환경 친화적인 퇴비장을 도입하고 유족에게도 장례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환경 문제를 감안해 도입된 법안이지만 장례 업계에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캘리포니아에서 그거 법령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장례 업계가 그거를 준비는 해야 되겠죠. 기술이라던가 뭔가가 도입이 이쪽으로 그러면 도입이 돼야 될 텐데, 근데 지금 사실 4년밖에는 안 남았는데 뭐 이제 장례업계나 이런 데서 다 퓨너럴 뷰로에서 그걸 좀 퇴비장을 준비를 해서 앞으로는 요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시행 지침 같은 거는 나오겠죠. 종교계나 유교권에선 퇴비장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히 충격이래요. 죽음 이후로 이제 육체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바뀌고 있는데 이건 너무 충격적이네요. 지금 다른 뭐 퇴비를 쓸 것도 많은데 솔직히 사람 시체 가져오지 말고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도의적으로 그렇고 인륜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미국에선 워싱턴주를 비롯해 오리건, 콜로라도, 버먼트주에서 퇴비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퇴비장 전문 업체에 따르면 퇴비장에 드는 비용은 $7,000여 달러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비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시카고 서부 지역에서 오늘 폭발 사고가 발생해 아파트 건물이 무너지면서 최소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카고 소방국은 오늘 오전 9시쯤 사우스 오스틴 지역의 4층짜리 31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한 아파트에서 폭발이 일어나 건물이 붕괴됐고 이로 인해 8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며 3명은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엄청난 폭발음이 발생했고 침대가 큰 지진처럼 흔들렸다며 테러가 발생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I thought it was a terrorist attack. I did because it was just September 11th, so I instantly thought like somebody attacked the building. And then I seen that the building was exploded, was debris everywhere. People was running from here and there. 한편 현장에는 10여 대 구급차와 13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으며 당국은 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는 아니라고 발표하고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버젓이 영업 중인 핸드폰 매장에 강도들이 들이닥쳐 수천 달러 상당의 핸드폰을 강탈해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경찰국은 이스트 체프먼 애비뉴에 위치한 티모빌 매장에서 어제 오후 6시 15분쯤 용의자 3명이 $4,000 상당의 새로 나온 아이폰을 훔쳤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매장 안에는 고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는데도 강도 2명이 상점을 부수고 진열된 핸드폰을 훔친 후 밖에 대기하고 있던 강도 1명과 함께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용의자 3명을 공개 수배하고 최근 이런 방식의 범행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업소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노인의 치매 발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1년 이내에 치매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7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가 호흡기 질환보다 치매나 뇌질환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노인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600만여 명의 의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1년 이내에 치매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70%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85세 이상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이 위험은 2배나 높았습니다. We were a little bit surprised at how much of an increased hazard there was for developing Alzheimer's disease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나이만이 유일한 위험 요소는 아닙니다. 코로나에 따른 남성의 알츠하이머 진단 확률이 50%인데 비해 여성은 82%로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코로나19가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새로운 원인인지 혹은 발병을 가속화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There are many possibilities. Of course, the one that's most worrisome is that COVID itself interacts with the brain and either accelerates or tips people over into a dementia kind of a profile. 연구진들은 코로나19 감염이 뇌구조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랜시세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2년 뒤 다른 호흡기 질환보다 뇌 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 협회는 코로나19가 뇌에 치매 위험 같은 타격을 가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인과관계의 근본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뉴욕시가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오는 11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이제 선택은 뉴욕 기업체들의 손에 달렸고 우리 도시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민간 사업체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애담스 시장은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의 스포츠 등 방과 후 활동 참여를 금지하는 조치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백신 의무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접종 거부자들에 대한 해고 조치도 계속할 방침입니다. 미국 메이저 방송국의 새 드라마 퀀텀 리프에서 한인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미국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아시아계 배우를 기용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요. 한인 배우 레이먼드 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이번 배역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두연 기자입니다. You leap into people to help them or someone around them, changing history for the better. 양자 도약을 통한 시간여행 모험을 다룬 드라마 퀀텀 리프. 한국계 배우 레이먼드 리가 드라마 퀀텀 리프의 주인공인 벤송 박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퀀텀 리프는 NBC 방송이 1989년부터 1993년까지 방영한 동명의 SF 시리즈 후속작입니다. 원작 주연 배우는 백인 남성이었지만 이번엔 한국계 배우가 맡았다는 점에 의미가 큽니다. 레이먼드 리는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이번 배역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Got to be in space. I got to do a heist. I get to be a boxer. Like
these are all things that I've wanted to do, and I get to do it all with one project, and it's an absolute dream. 한편 13년 만에 2편으로 돌아온 SF 영화 아바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역대 흥행 순위 1위를 기록한 영화 아바타의 후속편 물의 길이 오는 12월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아바타의 흥행이 이어질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hat audience made that film a hit in 2009. And I predict that that audience will come back at the end of this year in 2022 to make Avatar: The Way of Water another huge hit. I think people are underestimating people's enthusiasm for this. 디즈니와 20세기 폭스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 1편을 4K HDR의 기술력으로 리마스터링해 오는 23일부터 재개봉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미 전역에 성매개 감염병이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해 매독을 포함한 성매개 질환이 26% 증가했으며 지난해 매독 발병률은 19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데이빗 하비 전국 성병이사협회장은 미국의 성병 사태는 통제불능이라며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린드로메다 CDC 박사는 일부 성병에 대한 가정용 검사 키트를 보급하는 등 새로운 접근 방식을 연구하고 있지만 성병 예방을 위해서는 콘돔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병 발병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남성 동성애자로 집계됐고 여성의 감염률은 남자보다는 낮지만 지난해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야외 물주기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은 어제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파이프라인 누수 문제를 예상보다 빠르게 해결했다면서 해당 지역의 야외 물주기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와 말리부, 베버리힐스 등 5개 지역의 400만 주민들의 제한적 야외 물주기가 재개됐습니다. 앞서 주 당국은 캘리포니아주가 역사적인 가뭄을 겪고 있다면서 물 절약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에 출마한 써니박 부에나팍 시장이 한인사회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오는 결선에서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써니박 후보를 비롯한 LA 한인사회 관계자 100여 명은 어제 LA 한인타운에서 써니박 슈퍼바이저 기금 모금 행사를 열고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박 후보의 지지를 보내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의 당선을 기원했습니다. 이 카운티 슈퍼바이저 자리는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예요. 민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리고 우리 한인 분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투표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 저희들 2세들을 위해서 많이 격려를 보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Instinctively, I knew when I met Sunny Park that she had a bright future in Orange County, and as a result, she proved me correct because she just didn't run and became a city council member because now she's mayor and now she's running to become a county board supervisor. I couldn't be prouder to have someone like Sunny Park to help lead us in Orange County. 이분들을 꼭 주로 정치인 사회로 진출을 시켜서 한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또한 모든 그 오렌지 카운티 사는 분들의 대표로서 정말 활동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에서 제가. 한편 써니박 후보는 현재 오렌지 카운티의 가장 큰 현안을 노숙자 문제로 지목하고 슈퍼바이저에 당선될 경우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77차 유엔 총회에 참석해 취임 후 처음으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특히 강조했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뉴욕에서 이기주 특파원입니다. 유엔 회원국 정상 가운데 카자흐스탄, 카타르에 이어 10번째로 연단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연설 초반부터
더 많은 자유와 인류의 연대를 강조한 유엔 헌장을 언급하며 전쟁과 핵무기, 인권 유린 등으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함으로써 특히 진정한 자유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아를 인간답게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며 질병과 기아, 문맹으로부터의 자유, 에너지와 문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 탈탄소, 디지털 격차 해소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전환기적 위기 해결을 유엔의 과제로 제시한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와 공적 개발 원조 예산 증액, 글로벌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펀드 기여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린 ODA를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도울 것이며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더 많이 공유하고 지원과 교육 투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11분간의 연설에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나 인권의 집단적 유린 등의 표현이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 현지에서 양자 외교에 돌입합니다. 미국, 일본과 정상회담이 예상되는데 특히 일본과는 회담 성사까지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뉴욕에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 다음은 양자 외교입니다. 대통령실은 출국 전부터 일찌감치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4개월 만에 하게 된 한미 정상회담. 북핵 문제, 군사협력 강화 같은 주제는 한미 양국에 큰 이견이 없지만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의 무역 정책이 과제입니다.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돼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하곤 있지만 정부 간 협상이 직접 영향을 주긴 쉽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접근이 필요한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한다 안 한다를 두고도 두 나라의 말이 다른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이 지난주 일찌감치 흔쾌히 합의됐다고 밝혔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출국길에서조차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との首脳会談ですが、今現在まだ日程は何も決まっておりません。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끝까지 보겠다는 걸로 해석되는데 한일 회담이 일본 국내 정치에 도움이 안 되는 주제이고 기시다 총리 역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태라 강경한 태도를 굽히기는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한일 회담이 막판 조율에 어려움을 겪자 대통령실은 회담이 성사될 거라는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한일 모두 민감한 현안을 아는 채 정상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얼마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윤석열 정부의 외교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한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이 문제가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도록 만들 계획이라며 또 다른 접근 방식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실무급 대표단을 시작으로 통상교섭 본부장에 이어 오늘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에 왔습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한국 기업의 피해를 호소하는 데 주력했다면 자신은 이 법의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미국 내에서 논란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오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제가 좀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좀 되도록.
다른 나라 제품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미국 우선주의라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로 탄생시킨 만큼 우리 정부 역시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정무적인 논리 또 경제 정책적인 논리로 프레스를 가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군부를 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랫목이 뜨거워지도록 그래서 움직이도록. 이 장관은 도착 직후 민주공화 양당의 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내일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만 해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를 자축하는 기념 행사까지 열 정도로 이 법을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An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laws in our nation's history, in my view. I said it then, and I'll keep saying it. With this law, the American people won. 멈추지 않는 방미 행렬에 미국 정부도 한국의 불만을 잘 알 겁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치적에 손을 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로 합병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가짜 주민투표라며 반발했고 미국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자국 영토로 합병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의 러시아 점령지 행정부들이 러시아와의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이달 23일부터 닷새간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대상 지역은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친러시아 입장을 밝히며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포했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은 지역 의회에서 주민투표 실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상황입니다. Вместе и только с Россией мы выстоим и победим. Я призываю всех сказать свое «да» за будущее, за победу, за Россию. 이는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주민투표의 필요성을 밝힌 뒤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게 반발하며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의 주민투표를 가짜 투표라고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앞서 러시아가 가짜 주민투표를 강행할 경우 모든 대화 기회가 차단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고 우크라이나 시민들도 주민투표 소식에 분통을 터뜨리며 러시아는 즉각 점령지에서 떠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Вважаємо, що їхній референдум нехай вони проводять у себе, щоб розпалась їхня рашка. Нам в Херсонській області і у всій Україні їхня рашка тут не потрібна. Ми їх сюди не кликали і геть їм звідси. 미국 백악관 역시 러시아는 주민투표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당장 또는 미래에 이들 영토를 합병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그 어떤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영빈관 신축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영빈관 신축 계획을 몰랐다고 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두고 여당에서도 질책이 나왔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87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영빈관 신축 계획을 신문 보고 알았다고 답한 한덕수 국무총리. 야당은 신문 총리냐고 꼬집었고 여당에서조차 코미디 같은 일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식물 총리를 넘어 신문 총리, 변명 총리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또 중요한 영빈관 관련 예산을 모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모골이 송연해졌다. 논란은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영빈관 신축 사업이 김건희 여사님의 지시였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영빈관 예산을 통과시킨 지난 8월 말 국무회의를 한 총리가 직접 주재해놓고도 내용을 몰랐냐는 질타가 이어졌고 한 총리는 수천 개 예산을 다 파악하는 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당초 밝혔던 496억 원보다 훨씬 많은 수천억 원대로 불어나고 있다며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고 한 총리는 추가된 비용들은 직접적인 이전 비용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각 부처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서 부대 비용으로서 된 것이죠. 부대 비용도 정확히 얘기하세요. 대통령실이 이전 안 했다면 그 예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글쎄요, 아직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북핵 해법인 이른바 담대한 구상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등을 언급하며 전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고 맞받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건데 실제 성상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지난 2013년 2차례 성상납을 받은 의혹을 포함해 2015년까지 각종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소환해 12시간가량 조사한 서울경찰청은 8달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전 대표를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가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시기는 2013년으로 성매매 처벌법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실제로 성상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성상납 말고도 2015년 9월까지 김 대표에게서 청탁과 함께 수차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경찰은 이 역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시효가 살아있어도 대가성을 입증할 수가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다만 이 전 대표 관련 수사의 불씨는 살려뒀습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측근을 시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혐의와 성상납 의혹을 최초 제기한 가로세로 연구소 관계자들을 고소한 게 무고에 해당한다는 고발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두 혐의 모두 실제 성상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가려져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핵심 줄기인 이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는지 여부는 향후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혐의 수사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 경제 활동에 해당한다고 한국 정부가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유럽연합보다 완화돼 원전 지원 제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환경부는 어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활동을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 신규 건설과 사용 기한 연장 등도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신규 건설과 운영 연장은 2045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세부 계획과 이를 담보할 법률 제정, 상대적으로 안전한 해결료 사용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7월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한 유럽의회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조건이 유럽보다는 덜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U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지만 환경부는 별도의 시점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여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안전한 해결료도 EU에서는 2025년부터 사용해야 하지만 개정안에는 유럽보다 6년 뒤인 2031년부터 사용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국제 기준에 미달하는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는 원전 확대를 위한 명분 쌓기용 지원 제도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시기부터 원전을 녹색 산업으로 규정하겠다며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되면 장착 금융기관 등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다음 달 6일 이와 관련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지만 원전이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되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막한 유엔 총회에서 각국 대표단들이 거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았는데도 뉴욕 유엔 본부 총회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대표단을 찾기 어려웠는데요.
발언하거나 식음료를 섭취할 때를 제외하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게 유엔의 보건 지침인데도 이를 잘 지키지 않은 겁니다. 참석자 대부분 맨 얼굴로 정상들의 연설을 청취했고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유엔 본부 건물에 들어가려는 각국 대표단들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보안 인력과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군부가 학교에 기관총을 난사해 10명이 넘는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얀마 군부 헬기가 미얀마 사가잉 지역 타바인구의 불교 수도원 내 학교에 기관총을 난사해서 어린이 11명이 사망하고 학생을 포함해 17명이 다쳤습니다. 헬기 공습 후에는 80명 정도 되는 군인이 수도원 부지로 들어와 건물에 총을 발사했는데요. 미얀마 군부는 저항군이 수도원에 숨어 있어 공격했다며 반군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반군 측은 아동 살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주 4일 근무제 실험이 석 달째 진행 중인 가운데 참가자의 90% 가까이가 제도에 만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은행과 병원, 음식점 등 70여 개 기업의 근로자 3,300명 이상이 봉급 삭감 없는 주 4일제 실험에 참여 중인데요. 41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8%가 주 4일제가 잘 돌아간다고 답했고 86%는 12월 이후에도 제도 유지를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기업의 15%만 주 4일제 이후에 업무 생산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됐다고 답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을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23억 원에 달하는 복권 1등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당첨자가 나와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이 주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이 어제 SNS에 올린 공지문입니다. 로또 미수령 당첨자의 주인을 찾는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급 기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로또 1등 당첨자는 지난해 10월 30일 추첨한 987회차 로또 복권 구매자라고 합니다. 1등 당첨 금액은 23억 7천만 원으로 판매 장소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한 복권 판매점이라는데요. 당시 1등에 당첨된 10명 중 돈을 가져가지 않은 유일한 사례라고 합니다. 다음 달 31일 지급 기한이 만료되는 같은 회차의 2등 당첨금도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데요. 만약 1, 2등 당첨자가 복권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복권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인도 북부 비하르주 지역을 달리는 열차의 창가에 매달린 이 남성. 휴대전화를 훔치려다 딱 걸린 좀도둑인데요. 잠시 멈춰있던 열차에 다가가 창문으로 팔을 넣어 물건을 슬쩍 가져가려다가 승객들이 이를 발견하고 그의 팔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 열차는 출발하면서 창가에 매달린 웃지 못할 신세가 된 좀도둑. 손이 아파요 라고 연신 호소하는데 그러게 후회할 일을 왜 벌였을까요? 이 상태로 15분간 이동해 다음 역에 내린 도둑은 경찰에 넘겨진 뒤 절도 혐의로 감옥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한 런던에 간 캐나다 총리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뒤늦게 공개돼 도마에 올랐습니다. 반팔 티셔츠 차림의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피아노 옆에서 영국 록그룹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해당 영상은 여왕의 장례식을 이틀 앞둔 지난 17일 런던의 한 호텔 로비에서 촬영돼 SNS에 퍼지면서 구설에 올랐는데요. 캐나다를 대표해서 간 자리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겁니다. 피아노 연주자는 캐나다 국민훈장 수훈 가수인 그레고리 찰스로 공식 조문단의 일원인데요. 온라인상에선 품격 없는 총리다라는 비판이 일었고 반면 공식 행사가 아닌 쉬는 시간에 피아노에 따라 노래를 부른 것은 문제가 없다는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논란이 번지자 총리실은 저녁 식사 후 조문단 일행이 가진 작은 자리에 합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귀와 꼬리를 축 늘어뜨린 채 얌전히 자리를 지키는 반려견 2마리.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생전에 특별히 아꼈던 웰시코기 뮤크와 샌디입니다.
지난 19일 윈저성 안문에 있는 안뜰에서 여왕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이 강아지들은 여왕의 둘째 아들인 앤드루 왕자가 보살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평생 승마가 취미였던 여왕이 생전에 탔던 조랑말 엠마도 흰색 안장을 얹고 장례 행렬을 조용히 지켜봤는데요. 엠마는 1990년대부터 여왕과 함께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미국 남성이 식당에서 $10,000대 피자를 먹고 사회 환원을 위해 팁 400만 원을 남겨 화제가 됐었는데요. 훈훈한 미담으로 기억됐던 이 사연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거액의 팁을 남긴 손님이 마음을 바꿔서 자신이 남긴 팁 전액을 돌려달라고 신용카드 회사와 식당에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식당 매니저는 직원에게 이미 돈을 정상 지급했고 수개월이 지난 지금 돈을 써버려서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님의 변심에 당황한 건 팁을 받은 종업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받았던 거액의 팁을 다시 돌려줄 처지에 놓이면서 난처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0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